의대에서 상위 10% 안에도 들었고요. 수능 수험생을 작년에만 150명 도와드렸고 의대생도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을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대생이자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손의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의대생의 공부원리라는 채널을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취미를 가진 사람인데요. 저는 5년 동안 공부법을 찾아다니면서 수집을 했고 의대에서 제가 직접 100번이 넘는 시험을 치면서 적용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저만의 방법론을 정립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정리한 공부법으로 의대에서 상위 10% 안에도 들었고요. 수능 수험생을 작년에만 150명 도와드렸고 의대생도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을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수능만 잘 쳐서 의대에 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부 영역 전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가장 정제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부법을 연구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두 가지냐? 세 번째 원리는 사실 대학교 이후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수능 공부에 좀 더 맞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목적 감각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능동 감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목적 감각이 뭐냐? 아마 이런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야. 뭐 공부를 좀 해봤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말이죠.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물론 머리가 나쁘면 공부가 힘들죠. 근데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야죠. 출발점은 달라도 열심히 하면 오르긴 올라야죠. 근데 왜 안 오를까요? 정답은 이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뻔한 소리 같죠? 뭐 지금 영상 끌려고 했죠. 근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5%도 안 될 겁니다. 의대생 중에서도 한 30%? 모든 일에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 통하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궁극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목적 감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시죠. 기사 제목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뭐 어떤 연예인이 바람을 폈대요. 근데 기사 눌러보면 그 배우가 찍은 드라마에서 바람을 핀 거야. 극중 캐릭터가 바람을 핀 거래요. 대놓고 낚시죠? 또 뭐 문장 순서를 기묘하게 바꿔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자극적인 단어, 선정적인 단어, 그런 걸 맨 앞에 배치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기분 나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본인들이 욕 먹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 사람이니까 욕 먹는 거 싫으실 겁니다.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쓰는 걸까요? 그분들이 뭐 악마라서? 지능이 낮아서? 아니에요. 그분들 영리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봤자 그 100개 넘는 기사 중에서 자기 기사를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걸 보고 목적 감각이 높다고 합니다. 목적에 충실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거고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인생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따박따박 성실하게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묵묵히 앉아서 많이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뭔지 이걸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 감각을 공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정말 많은 학생을 봤어요. 작년에 제가 관리하는 톡방 학생만 1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수험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인풋보다 아웃풋 연습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인강 열심히 복습하는 게 문제풀이보다 중요하지.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문제 안 풀어야지. 기출 문제는 좋은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아껴서 풀어야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시험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시험 문제를 맞히는 거죠. 그럼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문제풀이가 중요하죠. 근데 왜 그걸 뒤로 미뤄요? 당연히 개념 이해도 중요하죠. 근데 개념 많이 알고 문제 못 푸는 사람이랑 개념 완벽히는 이해 못해도 문제는 잘 푸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개념만 많이 아는 사람은 똑똑한 불합격자가 되고 문제만 잘 푸는 사람은 교활한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문제를 안 보겠다. 기출 문제는 마지막에 풀겠다. 이런 건 공부의 목적에 너무너무 무지한 그런 공부법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한 이 지식이 어디에 쓰일지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이요. 또 다른 예시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공부법 알죠? 백지복습법.
이게 참 좋은 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비효율적인 공부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한 단어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 신석기 시대? 그 배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그럼 배우는 궁극적 목적이 뭐죠? 문제 잘 푸는 거죠. 오지선다 문제. 시험에서 신석기 시대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적어도 수능에서는 안 나오죠. 그럼 그 목적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백지에 쓸 수 있게 복습해야 돼요? 아니면 오지선다 문제에서 답만 고를 수 있게 복습하면 돼요? 오지선다 문제에서 답만 고를 수 있으면 돼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만 쫙 모아놓고 보통 어떤 게 정답이 되는지, 정답이랑 오답을 가르는 포인트는 뭔지, 앞으로는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그런 걸 분석해야죠. 백지의 기본서 그냥 다 쓸 수 있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하면 엄청 간단한데 실제로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뭐 좋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 궁극적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공부의 방향성을 정해줍니다. 두 번째는 능동 감각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을 만나서 공부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오래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의 성적대가 대략 예측이 돼요. 이 학생의 능동 감각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건데 각 상황에서 A와 B 두 학생이 나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나름대로 예측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A는 문제를 푸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기 이해가 안 가네? 이 단어 인강 다시 들어봐야겠다. 같은 상황에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 이해가 잘 안 가네? 나 혼자 설명해 보면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답 생각하셨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는 암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부분 암기하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 B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부분 암기하려고 이 내용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되뇌어봤어. 답 정하셨나요? 정답은 둘 다 B죠. B가 능동 감각이 좋은 학생입니다. A는 수동적으로 공부해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인강 듣고 외우기 위해서 계속 눈으로 읽고. 근데 공부는 귀나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해야죠. B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이해가 안 가면 스스로 말로 이렇게 추력해보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꺼내보면 정확히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아는 건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또 책을 읽고 나면 그걸 글로 쓰면서 출력을 하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이게 장기 기억화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개념은 참 쉽죠? 능동 감각? 누구나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수동적인 공부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강 듣기예요. 인강 듣는 거 참 좋아하죠. 진도 나가는 느낌의 기분은 진짜 좋은데 막상 끝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보면 잘 안 될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머리를 풀가동 안 했기 때문이죠. 그냥 기록 공부한 거예요, 그거. 책 읽을 때 자주 이러죠. 교과서를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버리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공부하는 거죠.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쓰는 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실제로 머리를 많이 쓰면 거의 구역질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의 뇌는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선택지에 끌리죠. 눈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귀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거슬러야 돼요. 강의를 듣고 책을 읽을 때 한 주제가 끝나면 스스로 머릿속으로 되뇌어 봐야죠. 어려운 개념 나오면 이해인지 스스로 설명해 봐야 되고 배운 내용을 기억하려면 지식을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지식을 사용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능동 감각입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뭐라고 했죠? 공부 잘하는 거 총 3개가 전부라고 했죠? 그 중에 2개를 오늘 말씀드린 거고 이게 좀 과장 같아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공부법이나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댓글에 달아주셔도 됩니다. 제 대답은 어차피 넷 중에 하나예요. 이건 공부법이 아니다. 이건 목적 감각이다. 이건 능동 감각이다. 이건 순서 감각이다. 목적, 능동, 순서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원리 자체는 이렇게 심플합니다.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다만 실천이 힘든 것뿐이거든요. 심지어 의대생들도 이렇게 다 못합니다. 저희과 수석인 친구도 간혹 이렇게 말해요. 아, 나 가끔 정신 차려보면 쓸데없는 데 집중하고 있더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런 말 실제로 합니다. 이거 목적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의대 수석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전 능동 감각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인풋보다 아웃풋을 많이 해야지. 개념 많이 되뇌어 봐야지. 맨날 다짐하는데 이게 늘 실천으로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잘하는 건 그걸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공부하다가도 5분 정도 있다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공부 안 되는데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 이상하게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실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능동 감각 낮은 학생이 되면 안 되겠죠.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꺼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새로운 채널이라서 구독 한번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